지금부터 한번 최강용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 사건의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될지, 처벌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해 봅니다. 최강용 변호사와 전화 통화 해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최강 변호사 유튜브 채널의 최강용 변호사님, 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강용 변호사님과 통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골뱅이 웨딩클럽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요청을 해주셔서 이걸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는 지금 분위기가 됐습니다. 예, 예. 그 커뮤니티 한번 보셨나요? 네. 개인적으로도 이걸 좀 다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네,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골뱅이 웨딩클럽 사건을 법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혐의가 지금 있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 것 같은지. 예.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김 기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집중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 것이냐, 예. 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형사소송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골뱅이 웨딩클럽 사장님도 형사적인 고소만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고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형사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되고 양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본 다음에 민사적인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드러낸 뒤에 그 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 사건도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 주시죠. 예, 일단 사장님은 현재 기사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갈죄, 협박죄 총 5가지 혐의로 송 기자를 고소하였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하나하나 다 살펴볼 텐데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는 법에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있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뜻합니다. 예.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했다라는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이고 허위사실 유포죄만 적용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예훼손죄가 어차피 두 가지로 나뉘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글을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기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가 뭐가 다르죠? 일단 요건이 다르고 정보통신망에 올린 경우에는 이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고요. 이게 법정형이 더 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정보통신망에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합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좀 다르긴 한데 가장 큰 차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가장 큰 차이죠. 네, 그래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업무방해 점도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 3가지 유형 중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을 텐데 업무방해하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둘 다 유죄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중한 죄인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만 처벌되므로 부수적인 쟁점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입니다. 최 변호사님, 네. 말을 끊고 싶었는데 그 욕구를 겨우 참아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총을 쐈어요. 사람을 향해서. 물건이 부서지면서 동시에 사람도 죽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와 살인죄가 동시에 성립하는데 예. 두 죄가 하나의 행동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재물손괴죄는 따로 처벌하지 않고 살인죄로만 처벌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행위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중한 죄로만 더 무거운 죄로만 처벌하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는 거죠. 더 법정형이 중한.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이 송 기자가 했다 치면은 허위사실 유포와 그것 때문에 일어난 업무 방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둘 중에 이 하나의 행위로 일어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처벌한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죄만 아마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률 용어를 써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협박죄하고 공갈죄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이므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거든요. 그래서 두 죄 중에는 결국 공갈죄가 성립되느냐 여부가 더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5가지 죄가 이제 기사에 등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공갈죄가 각 성립하느냐 여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과 카페에 올라온 사장님이 올리신 글 등을 봤을 때 네.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그 형량은 어느 정도 될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죄 네. 우선 그 구성 요건 요소를 살펴봐야 될 텐데, 첫째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야 되고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주된 요건인데요. 거짓의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시 될 게,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본 중에서 건질 수 없는 사진을 송 기자가 직접 찍어서 실제 앨범처럼 편집해서 카페에 게시글을 올렸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이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유사 판례를 또 찾아봤는데 2012도 1392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 판결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어떤 고객이 이용 후에 해당 시설에서 겪은 불편 사항들을 카페에 올렸는데, 예. 이것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비춰보았을 때 송 기자가 글을 올린 목적이 웨딩홀을 선택하려고 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소비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냐, 아니면 송 기자가 개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사장님을 압박하기 위해 올린 것이냐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글을 올렸느냐, 아니면은 그냥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린 것이냐, 이게 주된 쟁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중요한 점은 송 기자가 NG컷을 따로 찍어서 이를 완성한 앨범으로 속여서 카페에 올린 것, 즉 거짓된 사실을 올린 거라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글을 올렸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비방의 목적으로 올린 것이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크죠. 만약에 거짓된 사실을 올린 거라고 한다면. 그렇죠. 진짜 사실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리는 거라면 거짓을 굳이 올릴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모든 증거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다 무죄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NG컷을 따로 찍어서 이를 완성된 앨범으로 속여서 올린 거라고 한다면 유죄가 되지 않을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 공갈죄는 송 기자가 카페에 올린 글들과 사장님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으로 인하여 사장님이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것, 예.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가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모든 그 카페에 일단 올린 글을 보지 못했고, 그건 언론에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장님이 받은 모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또 전화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무죄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죄가 모두 유죄로 선고가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양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최강 변호사 채널에 최강용 변호사가 예측하는 양형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죄가 모두 성립된다고 한다면, 이는 또 아까 살폈던 상상적 경험과 다르게 이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두 죄를 각각 저지른 경우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요. 송 기자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저질렀고 예. 공갈죄도 저질렀다고 한다면, 네. 우리 형법에 따르면 두 죄 중에 더 법정형이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두 죄 중에 더 무거운 쪽에 2분의 1을 더 더해서 처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공갈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역형을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공갈죄를 가중해야 되고, 예. 벌금형을 선택하게 된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을 가중하게 되는 거죠. 아. 먼저 이제 징역형을 선고할 것인지 벌금형을 선고할 것인지 판사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 가중되는 법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이 두 죄가 모두 유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최강 변호사님은 사장님 말씀이 맞다면 두 죄 모두 유죄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셨으니까 벌금형이 나올 것인지 실형이 나올 것인지. 일단 징역형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징역형 벌금형 나눠서 그냥 제가 예상되는 실제 선고형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징역형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공갈죄가 더 중한 법정형이기 때문에 공갈죄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예. 실제로 15년형을 선고하진 않겠죠. 그렇죠. 제 예상에는 1년 내지 2년의 실형에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올 것이다, 만약에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판사님께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규정하고 있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이 2분의 1 가중돼서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데 제 예상에는 다른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을 받는 송 기자가 전과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즉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의 실형에 집행유예가 붙거나 혹은 벌금형이 나온다면은 벌금 약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예측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뭐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니까 실질적인 네. 피해가 없는 거고 벌금의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골뱅이 웨딩클럽 사장님이 만드신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탄원서 동참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써주신다면 해당 재판을 앞으로 맡게 될 판사님께서 그걸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탄원서가 제출되는 게 만약에 이 사건에 분노를 느끼신다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장님을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징역과 벌금형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징역과 벌금형이 동시에 나오기 위해서는 해당 법조문 자체가 벌금형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거든요. 형법상. 근데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붙어서 나오는 것들은 법조문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살펴보았던 두 죄는 벌금형을 붙일 수 있다라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민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신가요? 위에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판결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 위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때 공갈로 인하여 사장님이 500만 원 이체한 거,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로서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 이는 통상 벌금 액수와 유사하게 선고가 됩니다. 따라서 1,5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정도는 위 판결문 하나만으로도 쉽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장님이 제일 크게 이제 고통받고 계신 거는 매출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사업이 도산된 측면이잖아요. 위 게시글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액수, 그리고 사업 도산으로 인한 손해 액수는 위 송 기자의 게시글과 매출 감소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이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송 기자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골뱅이 웨딩홀을 원상복구할 정도의 금전을 송 기자한테 받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계약을 취소한 건수가 매우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을 취소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신규 유입될 고객들이 감소했다라는 것도 큰 손해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조금은 씁쓸한 결론이 나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아직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시청자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벌금이 최 변호사님 예상대로 뭐 2천만 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민사에서 2,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치면은 그래도 4,500만 원을 받겠구나 싶지만 벌금은 이제 국가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결국 들어올 수 있는 돈은 그래봤자 2,500만 원 정도가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닌가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예. 상당히 씁쓸한 결론이네요. 그러면 2,500만 원밖에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더 받을 방법은 딱히 없는 건지. 네,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결국 판결로 가게 된다면 제가 예상하는 승소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현재 송 기자 쪽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S의 노종원 변호사님께서 합의할 예.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으므로 뭐 소송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형사 단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해가지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를 본다면 사장님도 실질적인 피해에 걸맞는 액수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소송만 고집하기보다는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그 금액을 받고 고소를 취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변호사기 때문에 법으로 응징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역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네요. 예. 저희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건데, 근데 사장님이 현재 원하는 게 정말로 복수라고 한다면 뭐 조정으로는 안 가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뢰인이라면 차라리 조정을 권하겠다. 법률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일단 법률적으로는 손해는 금전으로 전보가 된다라는 기본적인 금전 보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전을 받아내는 게 의뢰인에게 최고 이익이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재판보다는 합의나 조정으로 이 사건을 끝내는 게 더 예. 맞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최고의 로펌 로고스에 소속되어 있는 최강릉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법률 분석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강 변호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니 근데 콘텐츠를 안 올리는데 왜 구독, 좋아요를 자꾸 누르라는 거예요? 곧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제 슬슬 만들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일단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누르신 뒤에 기다리시면은 언제 갑자기 그 알람이 딱 뜰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